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영상 편집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3주차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플리버 클립 애니메이션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플리버 클립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하기 위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이 단어가 틀린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인가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쵸? 네, 그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수업 자료는 저희 사이버 캠퍼스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버 캠퍼스에서 저희 디지털 영상 편집에 해당하는 거에서 13주차 강의 자료를 받아서 보시면은 이 파일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13주차에서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 13주차 때 플리버 클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또 그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제가 주로 수업을 준비하면서 편집을 할 때 주로 쓰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같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플리버 클립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또 시네마스터에 해당하는 설명 두 개를 한꺼번에 드리니까 좀 많이 버거워하시기도 하고 거의 한 2시간 이상의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 두 개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13주차에는 플리버 클립이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또 받아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저희 기말 발표를 하실 때 발표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중간고사 때에도 다들 한 번씩 그 발표 준비를 하면서 많이 잘 사용을 하셨는데요. 쉐어X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한 번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20분에서 25분 가량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용 방법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쉐어X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지 나중에 기말고사, 그러니까 저희 기말고사 시험을 보진 않죠. 기말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떻게 잘 발표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한 그 쉐어X 사용 방법, 설치를 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작년에도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날짜가 2020년도 뭐 한 5월인가 6월로 표시가 될 텐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2020년도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변화가 이 쉐어X 프로그램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응용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리버 클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예전에는 PC상에서는 거의 한 10년, 20년 전부터 많이 사용해 왔었던 플래시라고 하는 그러한 어도베사에서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 플래시를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휴대폰에서도 또 스마트 기기 뭐 아이패드라든가 뭐 갤럭시 탭이라든가 뭐 갤럭시 뭐 요즘에 나온 거는 뭐 S20 그런 걸 이용을 해서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차례차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자료에는 뭐 다음과 같이 소개, 그 다음에 플리버 클립 하나, 둘, 세 개 정도 페이지 혹은 4개 페이지 정도 총 7페이지밖에 안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차례차례 실습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습 내용과 실습에 대한 그 예제 파일을 잠깐 제가 좀 많이 보여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기말 발표가 아직 이제 이 영상을 보실 때 2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주 동안 어떻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이 쉐어X에 대한 설치와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휴대폰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발표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온라인 발표를 하시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혹은 어떠한 그 발표를 녹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 컴퓨터 화면 녹화를 하는 쉐어X라는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말에서도 하나의 그 영상 본인이 만드는 것을 혹은 어떠한 그 저희 기말 발표를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혹은 각 팀이 하나의 영상 발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뭐 휴대폰으로 찍어서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제가 수업하는 방식인 화면상에 있는 그러한 것을 마우스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PPT를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보통 그 쉐어X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크게 잘 보이진 않으니까요. 좀 당겨서 확인을 먼저 좀 해보면 네, 한 이 정도 당겨서 하면 되겠죠. 쉐어X라고 하는 X 그 다음에 화면 녹화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녹화 캡처 프로그램 사용하기라고 있습니다. 그쵸? 웹사이트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추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블로그에 이 화면 녹화 프로그램 추천 쉐어X라는 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이제 쉐어X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https://getsharex.com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과 같이 파일을 받으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차례대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설치에 대한 걸 잘 모르시겠는 분은 여기 네이버에서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네, 쉐어 화면 녹화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네,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요. 잠시만요. 여기에 검색 내용 중에서 좀 이제 올려서 보시면 블로그에 다음과 같이 화면 녹화 프로그램 추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얘를 눌러서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다시 이제 줌을 좀 뺍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화면 녹화 프로그램 추천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쉐어X 프로그램 링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아래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받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 accept the agreement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설치가 끝나서 이제 얘가 실행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화면상에 이제 이쪽에 네, 맨 위쪽 프로그램 쪽에 보면 저는 여기에 쉐어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상에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화면 조금만 조정을 하고요. 네,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쵸?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단축키를 등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화면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 이 화면에서 제가 조금 설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작업 설정이라는 것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화면 녹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 FFmpeg이라고 하는 얘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이거를 아마 받았을 때는 이것도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겁니다. 아마 이쪽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크린샷 말고 제가 알기로는 얘를 그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목소리를 녹화할 때는 화면 자체를 녹화할 때는 이 FFmpeg 설정하기를 누르는 순간 이 부분이 안 돼 있고 아마 이 부분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다운을 해주시면은 얘가 설치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보통은 여기에 이제 이 오디오 소스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오디오 소스 설정하는 부분에서 네,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게 돼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소스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비디오 소스는 어차피 저희 화면을 녹화하는 거니까 선택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스크린 캡처 다시 뭐 레코더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 오디오 부분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넌이면은 오디오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뭐 인터널 디지털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금 맥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그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화면 움직임과 함께 같이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그냥 영상만 캡처해서 보여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제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만 녹음을 같이 하고 싶을 때는 이 버추얼 오디오 캡처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추얼 오디오 캡처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닫으시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저는 화면이랑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만 녹화를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를 닫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저는 항상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녹화하는 걸 했는데요. 지금 제가 단축키를 해놓은 거로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네, 화면이 좀 나갔네요. 네, 이렇게 좀 옮겨놨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네, 조금 더 올려서요. 네, 여기 보시면 저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R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화면을 녹화하는 거로 하겠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촬영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에 화면 녹화를 선택을 하시면 똑같이 녹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저는 화면 상에 있는 거를 화면 내에 컴퓨터 내에 나오는 소리로만 해서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네, 다음같이 이제 해놓고요. 전체적으로 해놓고 그러면 어떠한 유튜브 홈을 가서 네, 유튜브 홈을 가서 이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네, 특별히 뭐가 괜찮은 게 없는데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어디죠? 네, TVN 15야라고 하는 그 나피디가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영상입니다. 그쵸? 그래서 광고가 이렇게 나오고요. 소리도 조금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번개 띄고 그럼 이제 이 영상 나타나는 거를 나는 한번 녹화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해서 녹화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얘를 잠깐 이제 멈춰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단축키로 해놓은 컨트롤 시프트 R을 눌러서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촬영에서 네, 다시 지금 마우스 이쪽으로 가 있는 거죠. 네, 이쪽에 촬영에서 여기에 화면 녹화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제 화면 녹화할 범위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전체 화면을 지정을 할지, 네, 여기에 보시면 점선이 이제 깜빡이고 있죠. 아니면 이쪽에 가서 이 창을 녹화를 할지, 아니면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 창만 녹화를 할지 점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체로 빠지면 전체 화면을 녹화한다는 거고요. 저는 네, 이제 이쪽 부분에 영상 부분만 녹화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영상 부분만 마우스를 그쪽에다 놓고요. 여기에서 드래그해서 이만큼을 범위를 지정하고 놓으면 녹화가 시작되고요. 이때 플레이를 해주게 되면 네, 저 부분을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목소리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화면에 녹화되는 내용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뭐 저는 20초만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중지를 하죠. 중지를 하고 네, 보시면 이제 이 화면상에 다음과 같이 파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쵸? 이쪽에요. 네,
이쪽에 파일 하나가 생겼고요. 그럼 여기 파일에 내용을 터치를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네, 다음과 같이 큰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녹화했던 게 똑같이 그대로 네, 소리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목소리를 말하고 있었던 건 녹화가 안 되고 그냥 저거만 돼 있다라는 거죠. 네. 형 전화기 이렇게 어딨어? 녹화가 그대로 잘 된다라는 전화기. 겁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화면 상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소리까지 같이 컴퓨터 소리만을 가지고 녹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의 설정을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 촬영을 하기 전에 이 작업 설정 부분에서요. 네, 작업 설정 부분에서 아까 설정했었던 내용 중에 화면 녹화 부분에 이 FFmpeg이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서 저는 이 버추얼 오디오 캡처라는 부분을 마이크를 써서 하는 거로 하겠다라고 네, 이 부분으로 바꿔주게 되면은요. 이제 저는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컴퓨터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와 제가 말하는 것이 동시에 마이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이어폰을 끼고 그 다음에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한다라고 해버리면 네, 주변의 소리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하는 마이크 소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저는 지금 여기 노트북에 스피커와 그 다음에 마이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로 설정을 하고 나면은 네, 이거로 설정을 하고 나면은 마이크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가 플레이하는 영상 소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러면 다시 녹화를 좀 전과 같이 촬영 부분에서 이것도 다시 처음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촬영 부분에서 네, 여기 화면 녹화를 누르고 그 다음에 범위를 아까와 똑같이요.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드래그해서 그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이제 플레이를 똑같이 하는데 제 목소리가 같이 지금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저 소리와 제 목소리가 함께 녹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20초 정도의 영상을 플레이를 하고 저는 멈추게 되면은요. 네, 이번에는 네, 똑같이 녹화를 한 거에 대해서 이 부분 플레이를 하게 되면 플레이를 똑같이 하는데 제 목소리가 같이 지금 네, 저렇게 제 목소리가 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저 소리도 제 목소리가 함께 녹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저렇게 제 목소리와 함께 영상에 그 소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동영상이 아니라 나는 PPT에 대한 설명하는 거를 좀 하고 싶다 라고 할 때에는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PPT를 쓰기 위한 만약에 뭐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요. 뭐 이쪽에 하나 주요 이벤트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이제 뭐 제목을 쓰고 네, 뭐 기말 발표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할 때요. 그쵸? PPT를 저만큼을 만들어 놨다라고 할 때 이제 저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은 발표하는 영상을 그냥 저는 뭐 컴퓨터 화면만 가지고 발표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녹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 반드시 촬영에서 이 작업 설정 부분에 그쵸? 작업 설정 부분에서 반드시 여기서는 화면 녹화 부분에다가 FFmpeg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이거 반드시 네, 인터널 디지털 마이크로폰 혹은 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만약에 마이크를 꽂거나 하게 되면요. 저는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꽂는데 예를 들어서 이어폰을 꽂으면은 또 막 이름이 바뀝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에 하나가 더 생길 겁니다. 이쪽이에요. 네, 다시 닫고 다시
엠팩 설정 열기를 하면 여기에 보시면 저는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헤드셋 마이크로라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마이크를 이쪽에다가 컴퓨터에 마이크를 꽂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그 제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화면 상에 나오는 소리만 쓸 경우, 그 다음에 마이크를 만약에 꽂았을 경우에는 헤드셋 마이크로폰, 저는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이번에도 역시나 그냥 마이크를 지금 제 노트북에 있는 거로 하겠다라고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나가고 이제 화면을 녹화하면서 제 목소리를 넣고자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파일 촬영해서 화면 녹화를 선택을 해주고요. 대신에 지금 이거를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옆에 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는 ESK를 눌러서 취소를 한번 해주시고요. 얘를 화면을 좀 더 옆으로 빼주고 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빼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쪽에 촬영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화면 녹화라는 버튼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촬영에 이쪽에 화면 녹화를 누르시고, 그럼 이제 범위 설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다시 저는 범위를 이쪽에서 발표 자료 범위에 해당하는 거로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발표 범위만 깔끔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부터 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말 발표 내용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를 했고 또 어떤 것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페이지로 또 나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설명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열심히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녹화 중지를 해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파일이 하나가 더 생겼죠. 좀 전에 발표했던. 그러면 얘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어폰을 꽂아놔서 목소리가 좀 좁게 들리는데요. 다시요. 빼서 다시 플레이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에 지금부터 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말 발표 내용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를 했고 또 어떤 것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페이지로 또 나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그래서 이렇게 녹화한 것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녹화한 파일은 어디에 있느냐? 저기에서 지금 이쪽에 마지막 녹화했었던 게 이 파일인 거거든요. 그럼 이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열기에 여기에 폴더를 찾아가시면은 폴더가 열립니다. 그쵸? 그리고 그 폴더는 저희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보통은 이렇게 주소가 다 나와 있긴 하지만요. 실제로 찾아가고자 한다 라고 할 때는 여기 보통은 내 PC에서 문서 쪽을 가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쪽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쉐어 X라고 하는 폴더가 존재하고요. 이 쉐어 X 폴더에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폴더 안쪽으로 가면 이제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2020년 6월 달에 녹화했었던 게 3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나와 있었던 이 파일들 명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녹화했었던 게 얘였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TUX 어쩌고 얘잖아요. 그쵸? 그래서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아까 녹화했었던 그 파일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부터 그래서 쉐어X에 대한 설치와 그 다음에 본인 발표를 할 때에 대한 녹화 방법, 그리고 영상에 대한 거를 만약에 캡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쉐어X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거기에 대한 약간의 좀 설명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화면에 나오는, 그러니까 컴퓨터, PC 화면에 나오는 영상 자체를 캡처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화면과 마우스,
그 다음에 목소리를 녹화하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영상이 나오는 화면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 PPT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고 있는 그러한 영상만을 작성할 경우에는 녹화하는 시간에 비해서 용량이 되게 작은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PT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목소리를 함께 해서 설명해 주기에는, 그렇게 파일을 주기에는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더 편리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 언택트로 이렇게 발표 자료를 전달을 해서 줄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쉐어X를 이용한 화면을 녹화를 할 때, PC 화면을 녹화할 때 약간의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은 설명하는 중에 만약에 웹페이지에 있는 영상을 재생하고 싶다, 혹은 어떠한 동영상을 뭐 곰플레이어라든가 뭐 그런 플레이어로 플레이를 같이 시키면서 같이 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플레이를 할 때 제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그 소리가 녹음이 같이 되지 않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시죠 할 때에는 따로 그 부분만 쉐어X 프로그램을 마이크가 아닌 PC 소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쉐어X를 녹화하고 있는데요. 여기 쉐어X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작업 설정 부분에 저희 지금 녹화하고 있는 부분 있죠. 이 화면 녹화하는 여기에서 이 부분에 지금 저는 마이크로 폰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오디오 소스가 이 부분이 저희 뭐라 그러죠? 컴퓨터 화면을 녹화할 때는 이 마이크를 사용하시면은 안 되게끔 하시고 마이크가 아닌 다른 거로 사용을 하고 하시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화를 따로 할 때는 그러한 전환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을 설치 등으로 팝업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녹화를 하는 중에 만약에 쉐어X를 갑자기 설치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팝업이 한 번씩 뜨죠.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동의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팝업이 떠버리면은 갑자기 이 녹화하고 있는 게 멈춰버리거나 녹화가 끝나버립니다. 아무 얘기 없이.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 주의해서 녹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와 비슷하게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생각난 부분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한 가지로는 이 팝업 하는 거와 재생 소리 나는 거 말고 또 한 가지 단점이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쉐어X 부분이 장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는가 하는데 특히 저는 이러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쉐어X로 대부분 지금 거의 한 2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쉐어X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쉐어X는 다음에 이제 저희 마지막 기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플리버 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리버 클립이라는 것은 이미 제공되는 하나 두 개의 이미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저희가 영상을 촬영할 때는 영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4장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TV에서는 30프레임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끊기지 않는 느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데 비해서 이 플리버 클립,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을 하기보다는 한 12프레임 정도를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fps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포 세컨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초당 12장의 이미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필요하신 그러한 이미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 아이콘을 가져와서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글씨가 움직이게 하는 부분, 그러한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10년 이전에요. 어, 뭐라 그래야 되죠? 유선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플래시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기반으로 했었던 어떠한 영상들을 보시면은 마시마로에 해당하는 캐릭터 영상이 한 두 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졸라맨에 해당하는 컴퓨터 PC 화면에서 막 움직이고 싸우는 그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을 그러면 뒤에 이어서 하나씩 좀, 뭐 한 1분, 2분 길게 있는 애는 얘는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먼저 감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aution. A virus has been detected. 영상 보셨던 것처럼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작한 것 자체가 거의 한 10년 정도 전에 스마트폰이 아닌 PC를 사용을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좀 더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노련한 그러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한 2010년 이전 당시에는 이 마시마로에 해당하는 영상이 크게 인기를 끌었었고, 그 다음에 이 졸라맨을 만든 영상의 베이스 화면도 다 기본은 PC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플래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이러한 애니메이션 쪽을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요. 그러고 또 한 2012년쯤인가요? 2010년인가요? 그때쯤에 또 이제 그 뭐 어디 유명 그룹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었던 다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작품들도 또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특정 인물이 소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아직까지도 2018년부터 19년, 20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클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요. 텍스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드는 작품도 있다라는 겁니다. 웹브라우저를 살펴보시면 네, 이 주소를 해서 잠시만요. 화면을 좀 조절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주소를 들어가 보면 네, 다음과 같이 이번에는 뭐 소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보여드리면 글씨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의 그러한 글씨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러한 글씨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플리버 클립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좀 잘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플리버 클립이라고 하는 영상을 또다시 그 앱을 사용을 해서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웹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좀 하나의 그 시리즈물로 열심히 그 이미지를 제작하시는 분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1일 애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나씩 만드시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네, 이분은 저도 만난 적이 없지만 네,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네, 그 플리버 클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플리버 클립 같은 영상을 이제 있는 거를 살펴보시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열심히 만들었었던 그러한 경력도 있다는데요. 또 확인을 해보시면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제작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한 제작을 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플리버 클립을 이용해서 공 튀기는 그러한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간단하게 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10분을 되게 빠른 동작으로 해서 뭔가를 만드는 걸 지금 보여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처음 어떻게 만드는지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네, 좀 살펴보시면은 뭐 한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연속적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표정 혹은 움직임, 그림, 인물에 해당하는 것을 열심히 그려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거의 한 10분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붙여서 해드리기는 네, 너무 지루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전에 제가 주소 적어놨던 여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영상 제작 과정을 통해서 플리버 클립을 통해서 실제 뒷부분에 만든 이미지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캐릭터의 표정,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때는 이 클리버 플립을 사용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캐릭터 하나를 또 만들 때에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처음 메인 캐릭터를 밑에다 밑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좀 더 정확하게 네,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뭐 물론 애니메이션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여기서도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이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6장의 레이어를 가지고 뭐 만들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실제 만든 그한 캐릭터의 표정, 움직임,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수업에서 이거 전체를 다 네, 만들려면은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도 이렇게 캐릭터를 그 다음에 이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아까 그 공 튀기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뭐 텍스트가 움직이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는 캐릭터 이미지가 있으면 그 캐릭터 이미지를 가지고 해보는 그러한 실습만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첫 번째 예제로는 꽃을 그리는 그래서 그 꽃이 하나하나 그려져 나가는 애니메이션 그거를 만들어 볼 거고요. 실습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 이니셜 혹은 본인 이름 있죠.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글씨 만드는 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졸라맨 또는 캐릭터를 그려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도 저희가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그럼 하나하나 실습하는 것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립 클립을 이용한 여러가지 영상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라도 보시면요. 꽃 그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 이니셜 움직이는 글씨 만드는 것 그리고 캐릭터를 그려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걸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이제 먼저 보시면요. 플리버 클립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플립 클립이라고 하는 네, 클립이라고 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당연히 안드로이드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 애니메이션 만드는 클리버 플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게 존재하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꽃 그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 이니셜 그리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고요. 그러면 얘를 다운로드 받은 게 있으니 플리버 클립을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처음 그냥 개인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대충 네, 자 이거보다는 좀 더 많지만 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기 위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저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를 지금 시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청하기를 보시면 Hey animators, welcome to Flip a Clip. We're going to show you some of the basics around here so you can get started right away. This is your home screen. It's where your projects and finished movies can be found. Your next masterpiece begins right here. Give it a name and choose a background. You can use paper, one of our stock scenes, or just something from your camera roll. Now choose how large you want the canvas to be 네, 배경 선택할 수 and how 있다는 many frames 거고요. per second you want it. 프레임 선택할 수 Confused? 있다는 Don't 거고 worry, we'll cover that in another video. So tap Create Project and let's get animating. 그 다음에 이제 만들 수 Over 있다는 here 겁니다. is your tools palette, brushes, eraser, lasso, fill color, and text.
Touch the pen brush and you'll see the bar change controls. Drag your finger up and down on the circle to change the size of the brush. Drag your finger up and down on the square to change the transparency. If you tap on the square, you'll be able to select a new color. 네, 브러쉬의 So let's say you want a different 굵기라든가 style 색상, brush. 그런 On 부분들을 this 바꿀 same 수 toolbar, 있다는 얘기죠. touch here and you'll see 4 styles you can choose from. 그다음에 Let's 브러쉬의 start with the 스타일도 pencil 선택할 brush.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릴 때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As you start to 어플리케이션이라고 make 볼 your 수가 first 있습니다. drawing, you might want to zoom in to get more detail. Yeah, this is looking 키워서 pretty 더 good. 크게도 그릴 수 When you're 있고요. ready to start animating, touch right here to add a frame. 그다음에 두 It's like you're adding another 번째는 앞 page. 페이지 다음 As you do 두 번째 that, you'll see a 프레임입니다. ghost version of 그다음에 what 또 you just 만들고 drew. 세 개 This is 만들고 referred to as 네 an 개, onion skin. 다섯 After you've made 개 a few frames, hit play and see how 만들고 things 나면 start 저렇게 to come to 움직이는 life. 프레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공이 튀어나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네, 튀어서 옆으로 잡고 가는 그러한 공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다 만들었으니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Pretty 공이 awesome, right? 자연스럽게 Keep 튀어가는 going. Animating takes a 그러한 것을 lot of 만들 수 hard work. 있다라는 But in the end,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you could have 있다라는 things 거죠. that look like this. Now, if you want to try some advanced features, tap this 네, music 음악도 넣을 button 수 to bring up 있다라는 the 얘기를 audio 하는 editor. 거고요. And this stacked frame button brings up the layers control. 그다음에 We'll 레이어 get into 컨트롤 할 these in 수 other 있다라는 videos.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When you're happy with your animation and want to share it with everyone, touch the menu here and 그다음에 select Make 마지막으로 Movie. 공유할 때는 Make any 다음과 adjustments 같이 and tap 비디오를 the 만드는 big 걸 이용을 Make 해서 Movie button. Once your 실제 animation is done, 만들기를 하게 you'll get a 되면은 chance to share 애니메이션 it 된 anywhere 거를 you want. 네, 저희 That's 그 it. Everything 페이스북에 starts from 공유를 here 한다거나 using these 아니면 simple 그렇게 controls. Thanks 앨범으로 for using 저장하는 부분을 FlipClip. 할 수 We 있다는 can't 겁니다. wait to see what you create. 네, 이러한 설명을 봤으니 이제 저희도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 만들어진 거니까, 다 설명이 된 거니까요. 돼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영상을 플레이를 잠깐 닫고 확인을 해보시면 얘는 음악도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총 32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2개의 이미지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이 살짝 뭐가 움직입니다. 위로. 밑으로 조그맣게 됐다가 네, 얘는 귀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꾹 눌러졌다가 다시 위로 세워져서 네, 튀는 그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화 효과는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개의 프레임이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움직임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제 다 완성이 된 거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가운데 있는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네, 얘는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도 이제 하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누르고요. 프로젝트 이름으로는 간단하게 저희는 뭐 플라워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도 되고 혹은 아예 배경이 하얀색이라든가 여러 개 그러한 패턴이 있는 배경을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꽃을 그리는 거니까요. 여기 이러한 배경에다가 꽃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는 캔버스 크기와 초당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면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저는 여기 프로젝트 내에 하나의 꽃을 그려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두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 여기에도 다시 네, 배경 이미지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그걸 잘못해서 플라워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그대로 두고 배경만 이거로 하고 프로젝트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배경을 움직여버리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을 안 움직이게끔 아예 레이어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크기를 좀 키워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꽃이 하나가 자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꽃을 그려줄 건데 펜에 해당하는 설정을 여기에서는 그냥 펜도 있고 브러쉬도 있고 여러가지 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펜의 두께는 네, 지금 이 네모칸으로 해서
좀 어떤 펜을 그려줄 것이냐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꽃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요. 우선은 까만색으로 해주고 브러쉬 색상을 좀 선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프레임에는 여기에 꽃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할 때 이것부터 그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먼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반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로 갈 때는 플러스를 하면 이 동그라미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안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제대로 안 그려지네요. 그쵸? 제대로 안 그려질 때는 이 부분을 눌러서 삭제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임 다시 제거를 했고, 첫 번째 프레임을 그냥 꾹 눌러서 이번에는 복사를 시켜줄 겁니다. 다음 프레임으로다가. 그럼 그 라인이 그대로 그려지게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왜 바로 그려지지가 않았죠? 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페이지 만드는 걸 한 것 같습니다. 꾹 누르면은 네, 여기 복사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거 복사가 지금 제가 자꾸만 실수를 하고 딴 거를 넣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하고 첫 번째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에다가요 계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복사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네, 이 부분을 제가 자꾸만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첫 페이지와 두 페이지가 똑같은 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마저 그림을 동그라미를 저는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 그림, 두 번째는 동그라미가 그려진 그림.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카피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네, 이거는 첫 번째 카피가 된 거기 때문에 또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꾹 눌러서 복사를 하고, 네,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옮겨주기를 하면 이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꽃 모양을 저는 하나,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넘겨주고, 그래서 또 하나 더,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하고 넘겨주고 해서 다음 꽃이 나타나게,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하고 다음 돼서 다음 꽃 모양이 나타나게. 네, 꽃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만 않지만요, 지금 제가 녹화를 하면서 더 그리다 보니까 잘 안 그려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꽃 모양에 이제 색칠도 해줘야 되는데요, 색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얘를 우선은 똑같이 복사를 해놔야 되겠죠. 다음 프레임에다 복사를 해놔주고, 그 다음에 색칠을 이번에는 브러쉬로, 혹은 이것보다는 이 브러쉬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저는 꽃 색상을 하기 위해서요, 빨간색 색상을 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색상을 설정을 해주고, 네, 설정이 됐으면 이제 빨간색 이 테두리에 꽃을 칠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네, 칠해준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프레임에서 복사 옮겨줘서 그 다음 색상 또 칠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하고 옮겨줘서 다음 프레임을 또 칠해주는 걸 합니다. 저는 지금 카메라 보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잘 안 칠해지긴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복사하고 다음 프레임 만들어줘서 또 칠해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잘못 칠했으면 다시 되돌려서 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잘 칠했으면 다음 거 넣어줘서 또 칠해주시고, 네, 그래서 꽃 잎을 지금 저는 색칠을 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복사하고 이번에는 안에 거가 또 칠이 돼야 되니까 안에 칠은 또 다른 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란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노란색을 좀 진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복사는 해왔으니까요, 노란색이 한 번 칠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복사를 해서 완전히 다 칠해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라든가 이러한 그 땅에 이 꽃이 있는 줄기를 좀 그리고자 한다라고 하면요. 또 복사하고 옮겨서 그 다음에 다시 이 펜을 원래 펜으로 바꿔주고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고 복사하고 또 해서 라인을 더 길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복사하고 옮겨서 이번에는 잎사귀를 이렇게 그려주고 또 복사하고 옮겨서 다음 잎사귀를 또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복사하고 옮겨서 이번에는 녹색으로 좀 칠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펜을 바꿔줘서 이번에는 녹색으로 선택을 좀 해주시고 투명도 좀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려진 거는 똑같이 그려진 상태니까 여기에 녹색이 너무 범위가 벗어났네요. 녹색 잎이 그 다음에 또 다음 거에도 복사해서 옮긴 다음에 다음 잎이 그려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거의 한 20프레임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화면 전체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주면 꽃이 그려져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광고가 잠깐 나오는 건데요. 광고는 잠깐 기다렸다가 다 되고 나면 광고 닫고 다시 그쪽 화면에서 좀 더 크게 되는 거를 잘 보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겠죠. 플레이를 해서 보면 꽃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 만들어진 화면 있죠. 이 다 만들어진 화면을 이제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낼 때는 이 위에 있는 얘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제작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생성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고 워터마크를 지우게 되면은 이것도 유료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생성만 바로 눌러주시면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든 거는 어디다 공유할지를 물어보고 내 장치에 저장을 하시면 사진 앨범에다 저장을 하는 거겠죠. 사진 앨범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사진 앨범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사진 앨범에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아마 회전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회전을 풀어주고 해서 보시게 되면 플레이를 할 때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꽃 그리는 애니메이션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글씨를 본인 이니셜을 움직이는 글씨 만드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플리버 클립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다시 두 번째 프로젝트로 이번에는 제 이니셜에 해당하는 저는 이걸 쓰니까요. 그 다음에 배경색은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 설정 그대로 해서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요. 그럼 여기에 첫 번째로 저는 텍스트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T를 눌러서 텍스트를 N 대문자를 삽입을 합니다. 그럼 글씨 하나가 적혀 있는데요. 저는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얘를 좀 키워서 그 다음에 이동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끝났으면은 첫 번째 텍스트 하나 N이라고 하는 글씨가 적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얘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하고 다음 페이지에다가 Z라는 글씨가 적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텍스트를 눌러서 Z를 입력을 해줍니다. 얘도 당연히 크기가 지금 잘 조절이 되긴 했는데요. 좀 얘를 조절을 대충 해주고 위치를 여기 옆에 저는 글씨 옆에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NZ라는 글씨가 적혔고요. 그 다음에 I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다음 만들어서 또 텍스트를 소문자 I를 또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 I라는 글씨도 또 위치를 또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이거 좀 잡는 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위치 잡아주는 게 보면서 하야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요. 저는 I 또 맞춰서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로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나를 복사를 해서 다음 프레임에다가 저는 또 N이라고 하는 글씨를 넣어주고 위치를 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NZIN이라는 글씨가 잘 나타나 있고요. 얘가 이제 그럼 차례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를 해봤을 때 네, 글씨가 이렇게 돼 있는 거가 되는데 이제 그럼 이게 너무 번쩍이잖아요. 다시 뒷부분으로 쭉 가야 되는 그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요. 그 경우에는 복사해서 추가해주고 또 복사해서 추가 또 복사해서 추가 또 그대로 추가를 계속 해주면 되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한 10개까지만 추가를 해줍시다. 그럼 이제 플레이를 할 때 다음같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요거 할 때도 사실 5프레임부터 네, 위치가 이동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3프레임 때는 글씨가 4프레임까지 완성이 되고요. 5프레임에서는 글씨가 좀 이동됐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네, 이거 안 해봤는데 얘네들을 옮겨서 조금 옮겨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6번 가서는 원래 있던 위치로 다시 오게 하고 7번 위치에서 또 해서 다시 옮겨주고 그 다음에 8번에서는 그 옮겨진 내용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9번에서는 원래 있던 위치에서부터 더 많이 가서 10번 위치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면요 글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옮겨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플레이를 해보면요 글씨가 이렇게 이동하고 옮겨지는 것까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실제로 글씨를 손으로 그려도 되지만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하나의 그 글씨가 이동하는 것을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만든 글씨도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동영상 제작을 눌러서 제작하기 그대로 해서 영화 생성을 하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쉐어하기를 해서 내 장치에 똑같이 저장을 하면 이제 미디어 그쪽에 여기에도 만들어진 영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저희 기존에 배우셨던 비디오 쇼라든가 비바 비디오에다가 이거를 앞부분에 타이틀을 넣거나 뭐 그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실습으로는 다음같이 캐릭터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플리버 클립이라는 걸 사용을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저는 예제를 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구글에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이라는 거를 작성을 하고 검색을 해봅니다.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고요.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얼굴 이미지만 좀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누르고요. 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얼굴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이미지들 중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그냥 배경이 흰색의 이 이미지를 꾹 눌러서 사진 앱에 추가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사진 앱에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를 그러면 불러올 수 있어야 되는데 플리버 클립에서부터 불러올 겁니다. 그럼 플리버 클립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시고요. 이번에는 뭐 카카오 어떠한 캐릭터를 만드는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배경색은 네,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저는 하얀색 그냥 이러한 배경을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생성돼 있는 데에서 그러면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점점점 3개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이미지 추가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럼 이미지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올 거고요. 최근에 추가했던 이 카카오
이미지를 추가를 하면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얼굴이 너무 크니까 얘를 좀 줄여서 한 이 정도 화면으로 놓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를 이 정도 화면으로 하고 위치도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나타나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 되고 나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좀 옮겨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꾹 눌러서 복사를 하고 다음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두 번째에도 붙어옵니다. 대신에 얘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네, 죄송합니다. 잘못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선택하기를 얘를 모두 선택을 해서 얘가 이쪽으로 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움직여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다시 다음 거는 이 위치에서부터 또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 선택을 해서 얘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취소 잘못했습니다. 네, 꾹 눌러서 복사하고 또 이동하는 걸 눌러서 다음 또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 정도만 더 할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리고 복사 또 이동 선택을 해서 갔다가 이제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복사하고 마찬가지로 네,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여기에 위치에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요. 이 복사 화면을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해서 되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서 오게 되는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든 거를 이제 내보내서 동영상에서 또 편집하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영화 제작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 생성을 하시면은 생성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영상을 그쵸? 이제 저희는 앨범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앨범에 저장이 됐고요. 그래서 저장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네, 플레이하면 갔다가 오는 그런 앨범에 영상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배웠던 다른 그러한 그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그 부분에 얘를 같이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리버 클립은 뭐 실제로 꼭 그려보는 것, 그 다음에 본인 글씨를 쓰게 해서 이니셜을 쓰게 하는 법,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캐릭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플리버 클립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한번 제가 설명드릴 수업이 이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발표에 대한 말씀을 이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제가 자주 안 드려도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니 발표에 대한 사항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막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려버리면은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존 기말 발표 준비를 위해서는요, 만약에 기존 주제와 동일하신 분이 있을 거고 또 몇몇 학생분들은 저한테 중간 발표할 때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주제를 좀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주제를 좀 바꿔도 되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두 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제와 동일하신 경우에는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처음 어떠한 영상을 만들기로 했었다라는 설명과 함께
그거는 이제 PPT 3장 정도로 되겠죠. 왜냐면은 초기 설명해 주실 때 어떠한 걸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만들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어떻게 촬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상의 마지막 각각 저희 일정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일정 부분도 이제 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어떻게 했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주제가 무엇이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 3페이지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1분 정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만든 결과물 영상을 이어서 붙여주신 다음에 총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총 하나의 파일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14주차 때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때 이 영상과 그 다음에 실제 만들어진 영상을 어떻게 붙이는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 설명을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면 될 테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기존 중간 주제와 좀 내용이 다르신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먼저 문의를 주셔서 주제가 뭐를 촬영하기로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혹은 다른 문제 때문에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바꿔서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어떤 걸 만들려고 했는지를 설명, 그리고 왜 변경했는지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시고 새 주제를 또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다른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해되시는 부분까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1분에서 1분 30초 가량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요거 간단하게 그 전에 뭐 하려고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거의 30초 이내에 끝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1분에서 1분 30초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의 영상 최종적으로 만든 거와 이어서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최종 영상 파일은 하나만 제출을 하시는 거고요. 앞부분에 뭐 1분 30초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최종 만든 영상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발표 영상은 5분 이내여야지만 됩니다. 혹시나 이 앞에 거를 붙이게 돼서 한 6분에서 6분 30초가 되면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최종 결과물 자체가 5분을 넘어가시면은 네, 다른 학부분들이 다 보시기에는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시간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과제 제출하는 거와 동일하게 이제 저희 프로젝트 제출하실 때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능한 한 사이버 캠퍼스 쪽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너무 많이 커지는 경우에는 저한테 이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 하나가 더 붙었는데요. 이메일이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근데 가능한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따로 또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좀 보시고 확실하게 가능한 한 이 사이버 캠퍼스 내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는 게 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도 뭐 14주차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주는 게 좋을 것이기 때문에 네, 6월 8일 12시까지 프로젝트 발표, 그 다음에 영상 결과물 요거 2개 붙인 것까지 합쳐서 영상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도 평가지 또 나눠드리고 사이버 캠퍼스에다 업로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평가지에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는지에 대한 설명도 다음 주에 또 14주차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음과 같이 이 쉐어엑스에 대한 발표를 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인 쉐어엑스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플리버 클립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만들기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플리버 클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번 이렇게 저 따라하면서 해보시기에는 좀 그거만 한두 번 해보시면은 이 프로그램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번 계속적으로 많이 익숙하게 사용을 해보셔야지만,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이 플리버 클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네, 그렇게
해보셔야지만 손에 익숙해지시고 자기 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13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